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제협력 부분을 맡고 있는 이성규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할 내용이 아프리카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얼마만큼 개발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과 아프리카 기업 간의 협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 잠재력, 그리고 보급 현황, 그리고 각 국가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개발 정책과 지원 제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지 기업이나 아니면 선진국, 아니면 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국, 일본, 한국이 이쪽에 어느 만큼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투자 전망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아프리카 기업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보시면 저녁에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유럽 지역은 그나마 이렇게 밝게 빛나는 지역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내륙 지역은 거의 암흑 상태고, 해안가 도시가 있는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에 약간의 불빛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아프리카 전체에 저녁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로 볼 수 있고요. 북한을 찍으면 꼭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전력 보급 상황이. 그래서 약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한 68%가 이 전력 송전망을 통한 전력 공급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각 국가가 가장 핵심적인 경제 에너지 정책 과제가 바로 전력 보급률을 높이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전력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2015년 상황엔 또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프리카 정상들이 한 2060년을 목표로 해서 전력 보급률을 100% 하는 것을 향후의 어떤 정책 과제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어려운 과제면서 또 장기 과제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력을 보급할 건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석유가스, 이건 비싼 에너지원이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이 쓰기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석유가스가 생산되는 나이지리아, 이런 적도 기니, 카메룬 이런 국가들은 석유가스가 나니까 이쪽 개발된 자국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을 보급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태양 관련 에너지, 태양열과 태양광,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에너지 포텐셜이 아프리카 지역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전체 지역이 다 이런 태양에너지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개발 정도가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거기 그림에 보시면 약 11,00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포텐셜이요. 2020년에 아프리카 전체 지역의 발전 설비 용량이 한 253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3기가와트에 이걸 쓰고 있는데, 잠재력만, 태양 에너지만 11,000기가와트라고 하니까, 이 태양 에너지만 제대로만 개발을 해도 상당 정도 전력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경제 성장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경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30년 정도 되면은 2013년 대비 그 에너지 공급이 한 2배 정도 더 공급이 돼야 되만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아프리카 지역을 크게 5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아프리카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은 상당히 그 전력 보급률도 괜찮고 전력 설비 용량도 상당히 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쪽 그 제일 심각한 이 중부 지역하고 동부 지역이 전력 설비 용량이 상당히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보급률도 23%, 25% 이렇게 상당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에너지 자원이 전 지역에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에너지 자원들이 특히 재생에너지에서는 바이오매스, 연료용 목재, 우리 얘기하는 그 일반 땔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부분과 산업 부분에서의 부산물, 폐기물, 그 다음에 에너지 곡물, 사탕수수나 콩, 자투로파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바이오 연료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력 잠재력, 특히 중부하고 남부 지역이 상당히 큰 수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력 잠재력은 대규모 수력 발전소 댐을 건설한다는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엄청난 자금이 그리고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프리카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대부분 유상이나 무상, 유상 그 차관 형태로 가능할 겁니다. 지열 에너지는 동아프리카 지구대 지역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열 에너지가 부존돼 있고 또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나 케냐 이쪽 지역이 주로 될 겁니다. 거기 지도에 보시면은 풍력 자원은 거기 그 북아프리카하고 남아프리카가 집중돼 있고요. 수력은 그 중부하고 동부, 그 다음에 솔라 태양 에너지가 전체 이렇게 나와 있죠. 수력 자원은 잠재력은 엄청 큰데 그것이 개발된 수준은 약 8% 정도로 저조합니다. 그리고 소수력 부분이 물론 아프리카 지역의 현재에서는 조금 그나마 가능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으면서도 적은 규모로 해서 그 마을 단위로 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사하라 이남 지역을 봤을 때 대부분 그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지열, 바이오, 태양열, 소수력 이런 순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40년에 약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의 한 30% 정도가 아까 얘기한 분산형 마을 단위에서 태양광으로 이렇게 지역에 공급하는 소수 일부 지역에 공급하는 형태의 분산형이나 미니그리드, 큰 국가 단위의 통합 전력망이 아니라 한 마을 지역에 전선을 깔아서 그 지역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 이런 형태로 해서 아마 2040년까지는 전력 보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분산형이나 미니그리드 형태에 의한 전력 공급의 가장 핵심적인 발전원이 바로 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도 보시듯이 옆에 그 풍력 부분이 그 해안 지역하고 내륙에 좀 북부 쪽에 있고요. 태양 에너지가 사하라 그 사막 그쪽에 많이 분포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콩고 지역의 수력,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남아공 쪽에 풍력, 그 다음에 태양, 바이오 부분은 내륙 지역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분포되는 걸 볼 수가 있죠. 1차 에너지 공급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그 그림에 보시면 한 58%로 해서 제일 많은데 이 중에 바이오하고 폐기물 비중이 한 57%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좀 현대식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풍력이나 태양광을 통한 이러한 1차 에너지 공급은 아직까지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력 공급 부분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총 발전량의 한 55%를 남아공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프리카 지역에서 남아공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나 에너지 공급 비중 규모가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나이지리아, 석유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7%, 모잠비크, 요새 최근에 가스가 많이 생산 개발되고 있죠. 그 다음에 수단, 여기도 석유, 이런 지역이 발전 설비 비중이 높은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남아공 이외의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전원 구성을 보면 수력 비중이 한 50%, 천연가스 28% 이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수력 비중이 높다고 해서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고 수력 발전량을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이들 지역이 전력 보급률이 낮은데 거기 다 모든 나라들이 수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탄 화력은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거의 보츠와나 같은 경우는 99%를 거의 전력 생산을 다 석탄 화력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아공도 비슷합니다. 석탄이 많이 부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 나이지리아나 대부분 여기 있는 국가들, 뭐 코트디부아르나 적도기니, 콩고, 탄자니아 이런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가스가 생산되기 때문에 여기 가스를 발전원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40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 특히 남아공을 제외한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전력 수요 증가율이 한 4.5%에서 한 8.5% 정도. 대부분 전력 수요 증가율은 경제 발전 성장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로 높게 지금 수요 증가율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공급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석탄 비중은 좀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석탄 비중은 낮아지고 나머지 태양광, 풍력, 가스 비중은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뭐 이런 형태로 공급 구조가 변화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을 좀 더 각국 정부가 쓴다면 그런 재생에너지 비중도 클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기존 정책을 쓴다 그러면 거기 그래프의 맨 오른쪽 그림이 이제 좀 야심찬 개발 정책을 썼을 경우고 현재 스테이트 폴리시 2040년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있는 개발 정책이나 그 제도를 통해서 갔을 경우에 이 정도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국이 2020년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치를 대부분 다 발표를 했는데 2018년에 보니까 달성 수준이 거의 미비한 거로 보이죠. 그러니까 목표는 크게 세웠지만 실제 실적은 그렇게 저조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큰 이유가 역시 그 경제적 문제입니다. 재정 지출이 그렇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원 제도도 있지만 자주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나마 경매 입찰 방식, 좀 선진국이나 좀 잘 재생에너지 개발이 잘 이루어지는 국가들이 이제 경쟁 입찰 방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몇 개 많은 국가들도 지금 현재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제 부분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국가들이 수익관세율이나 부가가치세율을 0% 즉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여기 있는 대로 하고 있고, 투자 계획도 경매 입찰 방식은 한 절반 정도 수준이고, FIT 즉 발전 차액 지원 제도는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고요. 세제 혜택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넷 미터링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을 발전 기업한테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몇 개 국가가 더 좀 약간 발전된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얼마나만큼 하고 있냐? 2018년에 약 사하라 이남 지역에 한 74억 달러, 이 중에 60%가 남아공에 집중돼 있고, 육상 풍력 부분이 상당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태양광하고 지열 부분은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열은 특히 일본이 지열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라 일본이 많이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나 다자개발은행이나 외국 정부의 유무상 원조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투자 자금들이 대부분 충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이 태양광 투자가 한 115건, 풍력이 한 39건 이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방안인데요. 초기에는 개발 투자 규모가 소규모였다가 이게 투자의 실효성 부분이 계속 얘기되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패키지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다자개발은행이나 투자 관련된 선진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발전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송배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 지원 제도나 정책도 같이 패키지로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한 개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 발전원을 역내에 있는 경제력 있는 발전원을 대규모로 발전을 해서 주변 국가들이 다 쓰는 이런 투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투자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PPP 사업의 형태가 각 국가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지금 충족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정부 지원의 ODA 원조 사업 형태로 참여를 하지만 이것은 갈수록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다자개발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참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무상 복합 금융 투자로 하는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지 투자 형태로 PPP 사업 형태에 참여를 해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도 금융 조달 방식도 도입을 하고 또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간 산업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 진출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를 한 경우에는 아마 에너지 공기업이나 큰 신재생 에너지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같이 동반 진출을 하는 형태라 이루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